안녕하세요. 정혜대 가업승계연구소에 근무하는 양성훈 수석연구원입니다. 대표님도 오늘은 영상 주제로 저희 보이시는 주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제가 그 현장에서 상담을 나가보면 대표님들께서 우리 회사 주식 팔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주가를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전혀 관심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세 관점에서는 우리 회사 주식의 이동이나 또는 상속이나 증여 시에 우리 회사를 평가할 때 모두 주가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삼성 같은 경우 국내 대기업이죠. 그 대기업도 국민연금의 5천억 이상을 조달했을 때 아마도 삼성전자 주가나 삼성물산 주가가 생각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주가를 관리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회사 주가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안정권이냐 또는 적정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가는 순자산가액,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 총계를 빼게 되면 자본 총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본 총계를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액 이하면 그나마 주가를 잘 방어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주가는 매각하는 경우 외에는 언제든 낮은 게 유리합니다. 오늘 교육의 목표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대표님들은 어찌됐든 우리 회사의 주가를 분명히 산출하실 수 있고요. 한 주당 주가 외에도 시가총액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주가는 우리가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시가가 결정이 되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은 상증법의 63조에서 평가 방법이 나오고요. 이 상증령 54조에서 세부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주가는 가중평균 주가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순자산 가치의 80%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가를 산정했을 때 큰 값을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가총액은 한 주당 주가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해서 산출되는 거죠. 이 시가총액은 법인의 인적, 물적, 역량의 총합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분 증여나 양수도, 사업 승계, 그리고 이익금을 환원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 등을 대표님들이 하시게 되죠. 또 주주들이 하시게 되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게 이 한 주당 주가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법인 주식과 관계된 모든 이동, 증여, 상속 시에 국세청에서는 한 주당 주가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세부적으로 이 시가총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총액은 한 주당 주식가치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이 한 주당 주식가치는 제가 개인과 법인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양성훈 씨의 경제적인 가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지금까지 제가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놓은 돈이 있습니다. 이게 법인으로 보면 자본 총계입니다. 자본 총계. 자산에서 부채 총계를 뺀 게 자본 총계가 되죠. 그게 벌어놓은 돈이 되는 거고요. 저는 50대 중반이지만 70대 중반까지 일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20년간 벌어들일 소득이 있을 겁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서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 있게 되는데 세법에서는 미래 가치를 현재로 당겨오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연도, 2년 전, 3년 전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을 해서 앞으로 벌 돈을 예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순손익가치라고 합니다. 순손익가치. 그래서 한 주당 주식가치는 한 주당 순손익가치에 또 한 주당 순자산가치에 이렇게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해주고 5로 나누어 주는데 이때는 기준이 부동산이 자산 대비 50% 미만인 법인은 미만이죠. 순손익가치에 곱하기 3을 해주고 순자산가치에 곱하기 1을 하고 더해준 다음에 5로 나누어주고 시가총액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발행주식 총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려 써보면 한 주당 순손익가치는 순손익가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주는 거죠. 여기에 곱하기 3, 또 한 주당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기에 곱하기 2, 그리고 얘를 더한 다음에 5로 나누어 주고요. 여기에 곱하기 발행주식 총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발행주식 총수가 여기에도 곱해지고 이쪽에도 곱해지죠. 그럼 다 없어지고 시가총액으로 남는 거는 순손익가치에 곱하기 3, 순자산가치에 곱하기 2, 그리고 더한 다음에 5로 나누어 주면 시가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대표님들 아까 앞으로 제가 벌어놓을 돈, 개인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산출할 때 세법에서는 앞으로 벌 돈은 현재 가치로 당겨오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직전 연도, 2년 전, 3년 전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순손익 가치를 가중평균에서 뽑는다 그랬습니다. 이 순손익 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나오고요. 이 값을 순손익 가치 환원율 10%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순손익 가치 환원율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가중평균액이 1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1억 원을 투자해서 1억의 수익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 10배수 이상을 투자해야 이익률 10%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손익가치 환원율이라는 건 순이익이 이만큼 나기 위해서는 가치는 10배 정도로 본다라는 겁니다. 10배 정도로. 그래서 10%로 나누어 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곱하기 10이 되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 3년간 단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전년도 수익에 대해서 3배수를 하고 2년 전 수익에 대해서 2배수, 3년 전 순손익액에 대해서 1배수를 한 다음에 모두 더하고 이 값을 6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저는 1년 전 순손익액부터 3년 전 순손익액의 곱하기 1까지를 X로 보겠습니다. X로. 이따가 X는 다시 치환이 되겠죠. 그리고 순자산가치는 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순자산액,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에서 부채 총계를 뺀 게 자본 총계입니다. 이 자본 총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영업권 평가액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업권 평가액은 오늘 강의에서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건데 대표님들께서도 모르시고 그냥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이 시가총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주게 되면 한 주당 주가가 산출되게 됩니다. 참고로 영업권 평가액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3년간 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나올 겁니다. 이 값의 50%랑 순자산가액의 10% 이거를 비교해서 이 50% 값이 커지게 되면 영업권 평가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업권 평가액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5% 미만이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앞서 나왔던 수식에 대해서 다시 시가총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가총액은 순손익가치에 곱하기 3, 순자산가치에 곱하기 2를 내서 더한 다음에 5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순손익가치는 아까 6분의 X가 나오고 거기에 곱하기 10이었죠. 이게 순손익가치고 이 5분의 3, 5분의 2가 되는데 5분의 3을 제가 10으로 통일하면 10분의 6, 10분의 4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분의 6으로 치환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산가치의 10분의 4가 되죠. 원래는 5분의 2가 됐던 게 10분의 4가 됐으니까 네, 이렇게 그럼 치환하게 되면 6과 6이 날아가고 네, 그리고 10과 10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남는 건 X만 남게 되고요. 여기에 더하기 10분의 4니까 0.4죠. 0.4. 여기에 순자산 가치를 곱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풀어서 쓰게 되면 아까 X는 1년 전 순손익액에 곱하기 3, 1년 전 순손익액에 곱하기 2, 3년 전 순손익액에 곱하기 1이었죠. 여기에 더하기 0.4 순자산 가치 이렇게 하면 시가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가총액이 나오게 되면 다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주면 한 주당 주당 가치가 산출되게 됩니다. 부동산이 자산의 50% 이상인 법인은 아까 제가 50% 미만인 법인을 순손익가치의 가중치를 3을 두고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2를 둔다 그랬습니다. 부동산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의 곱하기 2가 되고요. 순자산가치의 곱하기 3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수식에서
10분의 6이 아니라 10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10분의 6이 될 겁니다. 이 5분의 3이니까 10분의 6. 그렇게 해서 쭉 풀어쓰게 되면 시가총액은 똑같은 수식에 앞에 3분의 2가 붙으면서 0.667로 전환되게 되고요. 이 10분의 6이니까 0.6이 되겠죠. 여기에 순자산 가치를 곱하게 되면 부동산이 자산의 50% 이상인 법인은 시가총액을 이렇게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시가총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다시 나누어 주시면 한 주당 주가가 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주가 산정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대표님들께서는 다른 수식을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회사가 부동산이 자산 대비해서 50% 이상이냐 아니면 50% 미만이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나온 수식을 우리 회사 데이터에 적용해 보시면 시가총액을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50% 이상인 법인도 똑같은 수식에 순손익가치의 0.667 그다음에 순자산가치의 0.6배를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을 산출하실 수가 있고 시가총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시면 당연히 주당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교육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셨겠습니다만 우리 회사 주가는 대표님들께서 매년 한 번씩은 결산처를 맞아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연말 결산을 하실 때 대충은 당기순이익 규모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들께서 시가총액을 먼저 구하시고 주당 가치를 산출하신 다음에 기장세무사님과 결산 관련해서 통화하실 때 우리 회사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장세무사님도 우리 회사 회계처리 또 세무신고하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 회사 데이터들을 조금 더 각별하게 챙기시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대표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